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좀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는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고요. 수익이 나는 시점은 한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은,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은 돼야 수익이 몇만 원이라도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은 차분하게 이제 구독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언젠가는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치 계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치 계보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 어설프게 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거는 있지만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장개석 총통의 지지도 받았지만 결국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독립을 확약받기는 했는데 일본군이 물러가고 전쟁에서 항복을 하니까 식민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9월 24일인가요? 미 군정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 군정의 하지 중장은 조선인들을 모을 걸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일본인들은 다 일본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제 미 국무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조선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모았느냐? 그때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 이런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꼬부랑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꼬부랑 말은 쉽게 말해서 혀를 꼬아서 발음한다는 뜻으로서 쉽게 말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제 조병옥 박사, 유석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뒤에 장관이 된 임영신 장관, 그 다음에 시인으로도 유명하죠. 모윤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방공간과 일공화국을 거치면서 여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총살을 당했던 김수임이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 철기 이범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던 정치부장 했던 설산 장덕수 선생.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면서 윤치영을 비롯해가지고 고아 송진우 선생이라든지 김성수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사람이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동상이몽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완전한 자주 독립을 꿈꾸자는 사람이 있고, 이승만 박사처럼 반공을 국시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이 가능한 지역만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 일단 모였어요. 그래 이제 미군정의 정치자금 지원을 받아가 모인 게 이제 한민구락부였어요. 한국민주구락부라 해가지고, 여기서 구락부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런 동아리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락부라고 이제 간판을 내걸어야 되는데 이제 내부에서 일제단쟁이 구락부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정당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국민주당이 탄생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의 기본 원류는 미군정이 요구했던 반공의 이제 기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이제 미군정에서 그때 내세웠던 조건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노래 가사처럼 과거를 묻지 않겠다. 친일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어정쩡한 삶을 살았던 조국의 그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냥 다 손잡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이나 그 일제 시대 때 지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한민당에 이제 들어왔어요. 돈도 있고 가진 권력도 아직은 남아 있고, 그거다 영어도 좀 되고,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통역을 쓸 수도 있고. 그래 한민당에 이제 죄다 들어와 가지고 이 한민당 세력들이, 물론 이제 그 외 세력도 있어요.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과 우사 김규식 선생을 따라가다가 떨어져 나온, 그래서 현실 정치에는 참여해야 되겠다고 했던 조한구 선생 같은 그 한국 독립당 간판을 내세운 사람들, 그 외 무소속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주력은 한민당이 이제 48년도 재헌국회를 구성했는데, 1950년이 되니까는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그 암살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우사 김규식 선생은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건 말이지 이승만 한 사람을 위한 정부가 유지되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뭐 선거 출마를 안 하겠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이제 임시정부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민당이 좀 얻어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의 경우, 성북구인가요? 저기 은평구인가요? 거기에서는 조소왕 선생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삼균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었는데, 이분이 좀 친일로 오해를 받고 있던 조병옥 박사하고 정면으로 막 붙어가지고 9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당 간판을 달고 나왔는데, 좀 진보 세력들이 많이 득세를 하면서 다른 일방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역대 국회에서 구성하지 못했던 그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이 당선이 된 거예요. 무소속이. 야, 이거 국회를 이거 어떻게 운영해 나가나. 이 이승만 박사로 입장에서는 좀 한민당의 세력이 약화되고, 무소속인데 독립운동 계열 쪽의 사람들, 인지도에 있었던 사람들, 친일이나 지주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 박사가 미래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7명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납북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승만 박사하고 대척점에 설 수 있었던 조소왕, 조한구, 뭐 이렇게 그 안재홍이라든지 박열, 뭐 초기에 그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뭐 황윤호라든지 김약수라든지 요런 사람들, 노인한 요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납북이 되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손 안 대고 코풍이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때 유엔군 사령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17명의 국회의원 자리를 공석으로 뒀어요. 선거 때 지역구 구획을 확정을 짓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미 국무부도 동의해서 17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국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자 소장파의 리더이고 새로운 진보 세력의 리더인 조봉암 씨가 국회부의장을 맡으면서 조금 이제 들떠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선거 자금을 좀 동원해 가지고 52년도에 그 철기 이범석을 앞장세워 가지고 자유당을 구성을 해요. 자유당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이승만 독재의 친위부대 역할을 합니다만은, 다른 일방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민당 세력들이 그대로 넘어온 격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 자유당 천하가 이제 8년 동안 이어지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한희석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재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시 구속이 되면서 소위 그런 그 철퇴를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유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1955년도에 그런 그 민국당 사람들, 뭐 이렇게 민주국민당 사람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철성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 만든 게 민주당이거든요.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친파냐 구파냐의 싸움은 있었지만 그 민주당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원래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윤보선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구파가 있었고, 장면과 그 다음에 그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신파가 있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의원 내각제로 들어서고 참의원, 그 다음 민의원 이런 선거를 했었는데, 뭐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자유당에 소위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이제 일부 당선이 되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자 정치 지형이 확 바뀝니다. 과거 한민당이 몸담았던 사람들은 친일 경력이 있고 지주 출신이어가지고 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좀 혈터를 맞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새롭게 들어선 군부 정권은 반공을 기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한민당하고 이제 성격이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느냐? 박정희 장군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그 한강인도교를 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초급 장교로서 일본군 경력이 있었어요. 그때 뭐 일본군 소자까지 지냈던 정일권 씨를 비롯해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민당 쪽하고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그 생리적 특성상 그 공화당이 이제 그 18년 동안 이제 그 장기 집권을 하다가 민주정의당으로 넘어오게 되고 다시 3당 합당이라는 약간의 야합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민주자유당이 탄생을 하죠. 노태우, 김영삼, 그 김종필 씨가 손을 잡고 그런 그 소위 그런 그 내각제 개헌을 기치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민자당에서 또다시 이제 그 김종필계가 떨어져 나가고 민정계가 이제 많이 이제 정계를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민주계가 남아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날에 국민의힘이 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김영삼도 배출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이명박도 배출하고 박근혜도 배출하고 윤석열도 배출하고 보수의 기치를 내세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그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와가지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던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초기 그 한민구락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그 후신들이 너무 많은 게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에 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 뭐 친일에 뭐 휩싸여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과거에 뭐랄까요, 그런 그 국회의원들도 있었죠. 뭐랄까요, 그 신기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현희 같이 이제 조부가 대놓고 친일을 하고도 망각을 해버리는 등,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한민구락부를 전신으로 삼아서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항시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반공을 기치로 내세울 수 있으니. 그런데 이 반공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북진통일이에요. 언젠가 전쟁 한판을 해서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반공정신이 결여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반공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다만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군대가 필수적으로 있어가지고 북한이 어르렁댈 때 우리도 맞받아칠 수 있는 준비는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를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권유해 가지고 하노이하고 이제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2번 회담을 했죠. 결국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의 일부만 남아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 이제 지난번 그 12.3 계엄, 2024년도 12월 3일 날 계엄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드러냈듯이 북한을 좀 자극을 해가지고 소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나면 그걸 계기로 뭔가 좀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없을까 하는 소위 그런 북풍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이제 자극을 먼저 하는.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의 참화를 제2의 한국 전쟁으로 겪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느 정당의 이제 지지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쟁만은 안 된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어요. 34단에서 지금은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이제 기갑 여단으로 바뀌어버린, 축소되어버린 30기계화 보병 사단 출신인데, 뭐 이제 그 서부전선의 축선을 담당하는 이제 그 34단에서 전쟁 대비를 그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또다시 21가국의 유엔군이 구성될 수 있을런지도 그건 의문인 거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어나갔으며, 제5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맞붙는 데 있어가지고 이란 뒷배경에 서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얼마나 죽어나갔으며, 민간인인지는 또 얼마나 죽어나갔으며, 요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전쟁만큼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유락 부장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김일성을 만나게 했다. 뭐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전쟁 때 꼭 써먹기 위해 가지고 전쟁 발발을 노리는 식의 북진통일, 소위 그 백두산 영봉의 태극기를 꽂는 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고, 다만 이제 그 한민군락부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역사적 정점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으로 남아 있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쟁이 좀 마려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썩 이제 뭐 좋은 건 아닌데, 뭐 국민의힘의 그래도 절대 다수는 건전한 보수이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북핵을 완전히 반대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선을 그을 거는 걷자, 이 얘기지만,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한민군락부, 한민당, 한국민주당 사람들의 후손들이 좀 남아가지고 당에 조금 지분이 있다 보니 좀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썩 좋다고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뭐 아무튼 그런 정치 계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기도 맛을 보면은 끊지를 못한다고, 이 정치를 하다 보면 계속 이 가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따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오늘날에 서대문구에서 이제 서대문갑에서 그 바톤 터치를 한 그 후농 김상현 전 의원과 그 아들 김영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지역구 부자 세습이죠. 그 다음에 정일영 그 정대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전 의원으로 정준호 의원인가요? 전 의원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예, 참 북한도 아니고, 예,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정치를 맛본 집안에서는 뭐 한민군락부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든 그 뭐 진보 계열이건 맛봤으니까 계속 맛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끊을 수가 없는 중독 마약이에요, 마약. 이제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이제 물러난 극우 보수의 이제 그런 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갑 전 의원, 밀양 창녕 저쪽에 국회의원 했던 그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마약직이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든 끊을 수가 없다. 선거 자금만 마련되면 출마하려고 한다. 여기서 선거 자금이라는 것은 기탁금 1,500만 원 낼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이 정치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국회의원 되면 권능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해보고 싶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중에서 참된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계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회 사당에서 일하다 죽을 수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처럼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의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제 목표에 해당되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